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미국 엔비디아의 주가 폭락으로 이 불안감 속에 시작했지만 우려와 달리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상과 달리 오늘 우리 시장 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이란 확전이 좀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어떤 기대감, 이게 뭐 계속 또 지켜봐야 되고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센티먼트 측면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좀 확전은 좀 제한될 것이 아니냐, 약간 심리적인 안도감 이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면 글로벌 펀더멘탈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이었고, 이번에도 이제 최근에 뭐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지만 글로벌 이익 자체가 이렇게 뭐 변화가 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실적 추정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지정적인 리스크라고 약간 치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좀 전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요 지정적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파급 효과, 그리고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열어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100% 예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뭐 기존의 어떤 실적 추정치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실적 추정치 어떤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그 펀더멘탈, 현재까지의 양호한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 안도감 혹은 심리적인 어떤 이제 정상적인 범위에서 변동성이 좀 낮아진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 때문에 3개월 기술적인 저항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코스피 2,650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강한 반등이고 추세적으로 이제 원복은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쇼크 속에 이 반도체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이제 이른바 AI 랠리가 정점에 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 대세 상승에는 지장이 없다, 이 조정일 뿐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도체 종목이 조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반도체 업종의 실적 때문이가 아니라 글로벌 이제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조정이라든지 지정학적인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업종들이 급락한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기존 이제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어떤 시적 추정치에는 큰 변화가 없고요. 오히려 상향 종목의 숫자가 좀 늘어나는, 상당히 좀 AI 관련한 어떤 수요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모두 다 연간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턴어라운드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과 이런 센티먼트의 어떤 우려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반도체 업종이라고 하면 이제 성장주에 속합니다. 성장주에 속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상당히 좀 취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죠.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어떤 컨셉보다는 디펜시브의 어떤 종목군들이 유리하고 주가는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는 약간 샌디먼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4월 말 FOMC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약화가 되고,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미국 반도체 보이콧, 이런 것들은 이제 걱정이 좀 상존이 되지만, 일단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뭐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업종의 어떤 그 향방은 시장 방향성이 조금 베타가 커서 크게 변동성 크게 움직이는 그런 대세에 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중동 리스크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이 불확실성과 불안감 여전합니다. 이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4월 말 FOMC 이전에는 어떤 그 방향성을 이제 확 잡아서 베팅하는 것은 사실 약간 도박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이 FOMC가 조금 이제 남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FOMC 직전까지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 조금 그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그 직전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FOMC 이전에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기회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FOMC 이전 때문에 FOMC라는 어떤 그 경계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거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종은 실적 좋지만은 뭐 상호 미디어, 뭐 메타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쪽에 대한 연간 실적 증시 올라가고 있고 지금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에너지 섹터의 실적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리도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글로벌 이제 금융 섹터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우주 국방 섹터의 실적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한항국이지만 일단 미국 자체의 실적 어떤 그 컨셉은 상당히 좀 포트폴리오가 우수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받쳐지는 한 한국 증시 역시도 이거에 대한 어떤 우수한 포트폴리오에 저희도 어느 정도 요거에 중간재를 납품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수혜를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이 상당히 좀 단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이제 부상 가능성은 이제 금리 상승을 의미를 해서 좀 더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 지형에 좀 타격을 줄 수는 있겠다. 이렇게는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일부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주시장 등 어떤 이제 시장의 하락세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 수치를 좀 떨어뜨리는 이슈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에서의 주시장의 어떤 비중 자체가 이제 3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심리 지표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주가의 실적과는 연동성이 계속 높기 때문에 높아지는 실적 지표에 좀 주목하는 전략이 좀 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측면에서 오늘 많이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어쨌든 기관들하고 외인들이 이런 이 저평가 종목군들, 이 퀄리티 종목군들이 상당히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어떤 이 뭐 가이드라인은 이제 5월달에 나오고 이제 뭐 여소야대기는 하지만 입법사항인 어떤 그 밸류업 정책 층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기관하고 외인들이 어떤 지금 수급의 임팩트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배당의 어떤 그 분리과세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평가 고배당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이었습니다.